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10%에 부합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예상치 6.4%의 큰 폭으로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어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좀 있네요. 네, 뉴욕 연은에 따르면 주문과 배송이 하락하고 배송 시간과 재고가 늘었으며 가격 수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물가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있었고 2월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의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레스킨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지명자가 부의장의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향 원유 수출에 위안화 사용을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언급이 또 나와주면서 원유에 따른 영향을 또 끼치기도 했습니다. 네, 사우디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바뀌었으면 중국은 사우디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사우디에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참고로 대미 원유 수출 규모는 하루 50만 배럴인 반면 대중 원유 수출은 하루 176만 배럴 수준에 이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초통화 대비 불안정한 통화 원유를 거래할 경우 사우디의 재정 악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9.0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유가 하락 등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3월의 FMC 회의에 따른 경계 심리가 지속된 영향이 좀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2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지속과 2월 미국의 PPI 예상치 하회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달러와 강세의 흐름의 영향으로 하락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6.4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계속해서 약간 이제 이게 협상이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의 봉쇄 조치 시행령이 이번에 유가를 좀 많이 억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제공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이것도 누누이 매번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민간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서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 주는 진짜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서야 그 주는 거의 다 오픈된과 동시에 약간의 조정이 무조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무조건 있었어요. 그게 조정의 깊이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물 거래소가 하나가 상장 오픈을 하거나 그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주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비슷하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누적된 데이터가 계속 제가 쌓고 쌓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계획이다 라는 점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블록체인 워크 2022라고 해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선 이제 한국인 참여자가 눈에 또 들어왔던 게 SM 이수만 씨가 참여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뻔히 보이시죠? 네. 그 부분과 네오 위즈, 네오핀, 베리파이 바스프와 트래블 룰 솔루션의 사용 협약을 좀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핀은 두나무 차이사 람다 256이 개발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연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나왔고 초안만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에 채택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네오핀이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오핀이 현재 이더, 클레이, 트론, MPT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샌드박스에서 이제 가장 큰 HSBC와 제휴를 또 맺으면서 엄청나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 전쟁 언제 끝날까? 아무래도 늦어도 5월 초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군 물자 고갈에 내몰렸다라고 하지만 뭐 이것도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정말 정말 뭐 1차, 2차 대전의 전투 타입을 그런 형태로 만약에 전략을 짜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끝난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인해서 거의 소대 병력이나 이렇게 소규모 부대를 편성을 해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화력이 또 좋다 보니까 요새 이제 무기 같은 게 너무 휴대성이 좋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대성을 또 갖추면서 또 단점도 있죠. 물자 보급이나 뭐 그런 식량 그런 측면이 약간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왜 물자가 부족했을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전쟁을 못 한다더라. 이거는 이제 전략 부분도 스타크래프트 보았을 때 전략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있는 전략을 러시아 있는 군사 담당자가 뭐 플랜 A로 할 거냐, 플랜 B로 할 거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종합적인 화력 평가로만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세계 2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일단 기사로는 5월달 정도 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계속 뭐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일부 합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계속 합의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좀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게 있고, 왜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이걸 승리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연합을 군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좀 해주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러시아가 강도를 더 높이냐, 줄이냐, 아니면 철수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다수 뭐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입장을 보게 되면 그게 너무 슬프죠. 근데 이게 국가로 보면 야생이라니까요. 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야생인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이득만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국내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안정권이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영토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야 그 국가의 이득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득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또 투표에도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국제 정치, 국내 정치도 또 연결을 하면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너무 개인의 관점에 감성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바라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화 국채 만기 일정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뭐 제가 또 따로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직 뭐 러시아가 여기서 추가적인 여유 자금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맞지만 갖고 있는 자금은 아직까지도 이게 터질 만한 그 정도 요건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당장 뭐 16일 날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게 터진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이거는 이제 각 국가마다에 따른 언급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또 발언이 나오냐, 아니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갚을 만한 정도에 있는 자금이 있지만 어차피 다 막아놨잖아요. 뭐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둘 다 입장적 차이로 인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눈에 들어온다 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활성 개발자 수 순위가 나오는데 있는데요. 보게 되면 솔라나, 이더, 뭐 에이다, 폴카다, 코스모스, 뭐 알고랜드, 셀러, 뭐 폴리곤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고요. 에이다가 TVL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새 에이다도 분위기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격과 별개로 근데 저 TVL이 높아진다라는 건 에이다한테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내용과 우측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를 하고 51개 채굴장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67,000개 장비를 압수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역부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거래소가 이제 화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쪽으로 갔던 거와 트래블 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쪽을 많이 더 이용을 할 매력이 없죠. 그거와 또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고 하는 물량이 싹 다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인스타 곧 NFT 도입을 할 것인데 시점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라는 내용과 노보그라츠가 올해 비트코인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 거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웨디블록이 KT 공동 개발로 인해서 뭐 또 다른 걸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만큼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넥스트가 글로벌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사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굴지에 있는 대기업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비자가 그나마 눈에 들어옵니다. 덩어리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기술적 차트 내용인데 스캔 무빙의 원인 추론을 좀 해놨던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선물 주도 무빙이 계속되고 박스권의 개미들이 숏 쌓이면 위로 밀어버리고 개미가 롱을 쌓이면 아래로 밀어버리는 형태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0년도 3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현금 흐름이 먹고 시장이 자라왔는데 현물 거래량 감소가 7월에서 9월 사이 어디에선가 누군가 슬슬 인플레 대항 정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부터 시장이 빠져나가기 위해 설거지용 펌핑이 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파이낸스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해당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며 현금 흐름이 부족할 것을 해석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온체인상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온체인 흐름이 가격 상승의 시그널이 해석됐다면 큰 피해가 될 것 같고 보조지표는 보조지표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조지표 믿고 몰빵했다가는 박살이 난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보조지표 하나로 만약에 내가 매매 타이밍하고 타점을 잡으시는 아주 우수한 재능꾼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 보조지표는 무언가 좀 아쉬웠던 게 매우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지표를 또 보완을 해줄 만한 무언가를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보조지표 사용을 했었을 때도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은 뭐 3개에서 많게는 뭐 5개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대신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본인 뭐 여러분들도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웬만하면 지표를 적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어떠한 지표를 볼 때도 그 지표에 있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판단하기가 좀 흐려지게 되고요. 결정하는 것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나올 때도 금방금방 이미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FTX 거래량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뭐 FTX 쪽 보게 되면 뭐 선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봐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결론은 신규 현금 유입 없다면 롱숏 청소 무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길게 써놨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순위 탑 10을 보게 되면 파운드리 USA가 아주 독보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풀이 그 다음, 그리고 F2가 그 다음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이드가 코인파라 수익 논란 결국 실적 정정을 했는데 매출을 뭐 약간 5,600억에서 3,300억 원으로 조정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을 좀 변경을 해서 선수 수익금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디지털 에셋 랭킹 탑 10을 볼 수가 있는데, 피트와 이더는 고정값이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졌던 지표가 있었습니다. 보면 테더, XRP, 폴카다, 에이다, 링크,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BNB 순이었는데 12월 기준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BNB, 그리고 이거 진짜 또 따라서 보는 것도 재밌네요. 테더, 그리고 폴카닷, 그리고 뭐냐, 에이다, 그리고 XRP, USDC, 그 다음에 루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래에서 치고 올라왔죠. 네, 그 다음으로 뭐 시바가 있었고 잠깐 BUSD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또 도지도 있기도 있습니다. 여기 뭐 후속돼서 막 따라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꽤 있었죠. 뭐 도지도 있었고요, 뭐 유니스왑도 있었고, 스텔라도 잠깐 얼굴 잠깐 보였다가 쑥 들어가고, 재밌네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 가능한 세 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크리터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더 테스트넷 킬렛 POS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 파워 부분과 이더 파워 부분을 비교를 해놨던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채굴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좀 많이 넘어갈 것 같다. 꼭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거의 다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제가 생각해 해도 거의 과반수 이상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은 채굴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5월 달에 반감기가 있다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방어와 또 움직임도 괜찮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도 했었고, 웹3 인기 입증한 컨센시스가 5,6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또 받았다라는 내용과, 빗썸이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창립 이후 최고 실적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가 중요하죠. 뭐 불장 일단 누가 매출을 못 내겠습니까? 저한테도 거래소 하나 줘보세요. 제가 그 정도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믹서의 칼을 빼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젠글이 OKX의 상장 심사를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메타마스크가 월간 활성자 수가 3천만을 넘어서 토큰 출시 계획도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었고, 블록체인 꽃을 핀 컴투스가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겠다라고 해서 이제 벤처 투자 업계를 보게 되면 미국의 클린 벤처스 USA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괜찮은 애를 미리 인수를 땡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이나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뭐 논란이었던 게 뭐 하나가 있었죠. 그걸 이제 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때 한순간에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이게 롱과 숏 부분인데요. 예, 여기 빨간색이 숏이고 초록색이 롱인데, 시간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보게 되면 숏 부분이 박살이 나고 롱도 같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거래량은 매우 많이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롱과 숏 비중에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 쌓였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청소하려고 하는 물량도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구간대가 많이 나올 때에 따라서 그만큼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청산이 많이 되는 시점이 같이 좀 많이 보이고 있더라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내용으로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1을 기록하고 있고 강도 지수는 56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가 7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추이는 43.77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0.07%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김프나 뭐 리플 김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과 숏 비율을 또 보게 되면 숏 비중이 64대 롱 비중이 36 정도가 나와주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고래 부분이 계속 체결량 부분도 어느 정도 과거 대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원어팀님 포지션 부분은 아직 뭐 발생했던 건 아직 뭐 보이지 않고 있네요. 아무튼 이번 3월 이번 주 상당히 뭐 이슈도 많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나오지만 소신껏 저도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제는 뭐 한 달 정도 때까지는 또 매수는 거의 없고 5월 달 정도나 뭐 6월 달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